오늘 첫 종목은 이 증권통에서 남겨주셨습니다. 네일아트님이 남겨주셨고요. LG생명과학 72,7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에서 LG생명과학 1.54% 상승하면서 65,800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좀 75,3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0,000원 정도 떨어진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좀 반등 흐름, 오늘은 좀 상승을 했는데 반등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으세요. 매수가 부분까지도 올라올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3분기 실적이 눈에 크게 띄게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2015년도 9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영업이익도 189억 원이 나왔고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당기인 순이익은 131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89억 원. 예상치 못했던 상당히 큰 수익이 나왔고요.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물론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이 80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싸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그러듯이 꿈을 먹고 가는 종목이죠. 그때 한미약품이 상당히 많은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그 다음 타자가 누구일 것인가 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많이 관심을 갖고 특히 기관에서 많이 들이고 있는 이슈 자체가 특히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LG생명과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 그래서 크게 기관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방에 있을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고 가보신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에 상당히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왔죠. 어떤 그런 레포트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CT 쪽에서 마련하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70만 원대인 주가를 거의 40만 원대 이하로 반타작 주가였던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미약품이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가 꺾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바이오주들도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이 조금 안 좋겠다. 그래서 단기 흐름이 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LG생명과 같은 경우에 저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적인 부분에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본 종목은 좀 더 수익 내고 나오시고요.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12월 달에 수익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단계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상당히 나쁜 뉴스에 크게 반응하는 장이기 때문에 길게 오래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나면은 단계적으로 매도했다가 하락하면 다시 잡는 그런 차트 스윙 전략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이오 종목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사이언스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다기리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17만 5천 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몇 퍼센트인지 나와 있지 않네요. 네, 오늘 장에서 2.01% 밀리면서 14만 6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11월 초에 좀 급등을 했었죠. 21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고가를 형성하고 내려올 때 잡으셨는데 좀 물리셨어요. 지금 다시 좀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이랑 똑같은 주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상당히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둘 다 주가를 보게 되면 똑같은 패턴인데 한미약품은 종적에 가서는 100만 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도 손실이 좀 크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 15만 3천 원 정도 되면 막힐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그동안 주가 움직인 감을 놓고 봤을 때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반등이 없이 이 상태로 추가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손실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소나기는 피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지금 다음 종목은요, 아프리카TV입니다. 매수가가 28,100원이고요. 비중은 70%로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오늘 장에서 아프리카TV 4.04% 상승하면서 25,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달에 한 22,100원 저점을 찍고 좀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가 제가 이제 작년에 매매를 해서 올해 한 중순쯤에 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흐름 자체는 안 좋긴 합니다만 아직 얘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끝난 건 아니라고 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나 흐름 놓고 봤을 때 보시게 되면 보통 요때 크게 매집이 됐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밀릴 때 요 시점에 매수를 해서 한 3만 원 후반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치고 나왔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때 거래량이 많이 실렸었고, 과거 많이 실렸던 거래량에 비했을 때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많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동안에 모았던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습인 것 같고요. 중간에 거래량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아직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단지 큰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천천히 흘러내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 매매를 해서 자기가 꾸준하게 길게 들고 가서 끝까지 수익을 보는 전략이다 라고 한다면 본 종목은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특히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피크로 보이죠. 당기 순이익이 2014년도에 2억 원이었었는데 2014년도에 28억 원, 올해 예상 실적 순이익이 63억 원 수준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20억, 7억, 16억 분기 실적 플러스 한 20억 정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63억 원 달성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PER은 36배로 떨어집니다. 과거 이 회사의 성장성 때문에 85배, 276배 이렇게 줬었는데요. 실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의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아프리카 TV에 대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또 이슈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새로운 뉴스를 통해서 주가를 급등을 띄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밀렸다. 지금 상황에서 한 10% 이상 밀리면 그때 물타기 한번 하시고요. 단순하게 2, 3% 밀렸을 때 물타기 하는 전략 말고요. 충분히 10% 이상 밀렸을 때 물타기 하는 전략해서 본 종목은 자신감 있게 들고 가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요. 길게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내년 6월까지 놓고 봤을 때는 4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프리카TV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드리마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KG 이니시스입니다. 22,000원에 매수하셨고 15% 비중 두고 계시네요. KG 이니시스 오늘 장에서 2.18% 밀리면서 15,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고점에서 잡으셔서 계속 물리셨는데요. 어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좀 이 전자결제주들의 상승 흐름이 보였었죠. 이분은 그 전에 사셨던 분 같은데 손절을 해야 하는지 더 가져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목표 매수가 25,000원이라고 하셨습니까? 22,000원이요? 22,000원이요? 네. 네. 당사가 주가가 꺾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실적이 좀 꺾였습니다. 3분기 실적이 결국은 적자로 돌아섰고요.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 예, 여기 2분기 실적부터 적자가 나왔고요. 다트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실적적인 부분에서 과거 257억 피크 찍은 이후에 올해 예상 실적 111억 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어떤
과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피크를 찍었던 게 올 상반기 때죠. 그 이후로 주가는 꾸준하게 밀렸습니다. 자, 어떤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 다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실적이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관들은 매도를 치는 겁니다. 파란 줄이 기관입니다. 매도 치고 있죠. 외국인도 좀 더 빨리 매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이 받아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같이 기관들도 실적이 꺾이니까 매도하기 시작했죠. 반면에 개인들은 꾸준하게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21선 기점으로 해서 흘러내린다고 한다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결국은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은행 실제로 얼마나 실적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름 속에서 매매하는 전략은 항상 제가 조심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고요. 22,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비중 두고 계시네요. 네,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3.18% 떨어지면서 28,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 시세가 좀 좋았죠.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언제 파는 게 좀 좋을까요? 본 종목은 좀 더 길게 들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그동안에 2014년도까지 적자로 이어가다가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다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물론 전 테마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가 어떤 테마에 엮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게 되면 과거 계속 적자였습니다. 2012년도, 14년도 적자였고 올해 흑자 전환됐죠. 그게 1분기, 2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되면서 3분기 때 빵! 당기순이익 332억 원 나왔습니다. 물론 매출액 증가도 있었고요. 작년 분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분기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원이었고요. 올해 2,100억 원 매출액, 영업이익 48억 원, 이번 분기 84억 원, 2배 이상 증가했죠. 이런 종목 안 갈 수가 없겠죠. 근데 당기순이익 7억 원이었는데 이번 3분기 당기순이익이 332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영업 외수익이 나왔겠죠. 뭐 금융수익이라든지 어떤 다른 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나온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도하지 않고 랠리를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순이익이 일시적 수익이다 라고 확인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갑자기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서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와서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 12월 장은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종목을 매수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쌓아간다고 한다면 그 이후 1월 장부터는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3개월, 4개월 이상 쭉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이 이 정도 매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근래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때 본 종목은 앞으로도 흐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이사이사님이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대한항공입니다. 29,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오늘 장에서 대한항공 1.24% 떨어지면서 27,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저점에서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주가가 그 뒤로 더 떨어졌죠. 비중이 100%라서 더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손절을 해야 할까요? 매수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800원입니다. 그러면은 산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네. 보이네요. 예. 지금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개인이 가장 실수하기 좋은 패턴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걸 좀 조심해야 쳐야 된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 요때부터 주가 상당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54,000원대 봤을 때에 비해서 요때 가격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가격대 34,000원 상당히 많이 빠진 것처럼 눈에 보입니다. 보통 이때 되면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정도 충분히 많이 빠졌겠지 생각하고 개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급을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계속 꾸준하게 개인의 매수세가 보입니다. 수급을 볼 때 가장 크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들 팔고요. 기관들 팔고요. 개인들 받아주고요. 가장 안 좋은 수급입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개인들 힘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이게 35,000원, 4만원 돌파하는 거 1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크게 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 예측은요, 사실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단기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자, 재무제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상당히 적자 크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적자가 상당히 나왔고요. 2012년도 피크를 기점으로 해서 2014년도 적자 시작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왔고, 그동안에 주가가 대한항공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기름값이 많이 빠져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요즘 중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항공사가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경우가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뉴스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은 2015년도 4분기 때 실적이 크게 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매도하는 관점이 맞다. 그리고 그때 가서 턴에서 주가가 크게 반등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돌파한 이후에 사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게시판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괜찮았어요. 이번 주에 좀 대회 이벤트들도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닐까 이런 국면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대세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6월 달부터 5개월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2015년도 12월부터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내년 1월부터 대세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켜봐야겠지만 대외 변수가 인해서 어떤 반등도 역시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보다는 배드 뉴스에 상당히 크게 반응하는 시장 분위기죠.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1월이 상당히 상승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시마다 본인이 지켜보던 종목, 특히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1월부터는 3개월 이상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즐기는 정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유럽발 정책이라든지 적절한 국제정책들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상당히 또 훈풍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글로벌 시장 자체가 내용 자체가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매도에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매도가 나왔고 조정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1월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